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직경은 지구의 11배 이상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것의 거대한 크기는 목성의 흰색, 갈색, 주황색의 다양한 음영으로 번갈아가며 구름띠가 있는 특징적인 줄무늬 모양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이 79개가 넘는 방대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진 4개의 가장 큰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 위성은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우리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활화산, 지하 바다 및 독특한 표면 특징을 가지고 있어 흥미로운 탐사 대상이자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공급원이 됩니다. 최근의 발견과 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로파는 얼음 표면으로 인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년 동안 그것을 연구해왔습니다. 나사의 우주생물학자인 케빈 핸드 박사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생명 가능성에 관하여 유로파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지만 그 얼음 껍질 아래에는 약 100km 깊이로 추정되는 광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지하 바다는 목성의 중력에 의해 생성된 조성력으로 인해 액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성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압착과 굴곡은 열을 발생시켜 극한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지하 바다는 유로파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이며 과학적 조사의 주요 초점 역할을 합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와 같은 미래 임무는 이 신비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발사될 유로파 클리퍼 임무는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에 대한 상세한 정찰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주선은 목성 궤도를 돌며 유로파를 여러 번 비행하여 표면까지 25km까지 접근할 것입니다. 이 근접성은 우주선의 과학 장비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구성을 분석하고 자기장을 측정하고 지하 바다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를 탑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 중 하나는 행성 탐사 유로파용 질량 분석기인데 이 장비는 유로파 표면과 외기권의 구성을 분석하여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유기분자와 활동 징후를 찾습니다. 이것은 표면의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하여 과학자들이 지질학과 잠재적인 거주 가능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대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기화합물, 안정적인 에너지원, 필수 요소 및 미네랄의 존재와 같은 다른 요소도 중요합니다. 지하 바다 외에도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흥미로운 표면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지하 바다와 지표면 사이의 지질학적 활동과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균열 산등성이 및 혼란스러운 지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면 유로파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로파에서 생명체가 번성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은 햇빛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유로파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제한적입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지구의 해저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열수 분출구가 잠재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하 바다의 해저에 존재하는 열수 분출구는 생명체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통풍구는 햇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번성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지원하며 대신 화학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유사한 열수 분출구가 유로파에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출구는 뜨겁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바다로 방출하여 잠재적인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기화합물의 가용성입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의 구성 요소이며 유로파에 유기화합물이 존재하면 생명이 출현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지하 바다의 해성 충돌을 통해 전달되거나 물과 암석 사이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유기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요소와 미네랄의 존재는 생명의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암석 멘틀과 상호작용하여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필요한 영양분과 미네랄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유로파 지하의 화학적 구성과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임무의 주요 초점입니다.
유로파의 지하 바다는 소금과 유기 분자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상상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생물이 목성에 격동하는 대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별한 적응을 진화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문어와 비슷하지만 반투명한 피부와 여러 개의 촉수를 가진 젤라틴 유기체일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 촉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폭풍을 탐색하고 생계수단으로 가스를 포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어가 우주에서부터 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문어가 우주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은 소수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제시한 흥미롭고 사변적인 생각입니다. 범종설 가설로 알려진 이 가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주를 여행하여 지구에 도달한 미생물이나 유전 물질에서 유래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설에 따르면 유기분자나 심지어 미생물과 같은 작은 유기체와 생명의 구성 요소가 해성 소행성 또는 기타 천체에 탑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계 운반체는 우주를 통해 생명체를 수송하여 지구로 배달했을 수 있습니다. 문어의 경우 이러한 가설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런 특이한 생물학적 특징과 함께 문어의 복잡하고 지능적인 특성이 외계 기원을 암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 위장 능력, 다른 연체 동물과 크게 다른 고도로 발달된 신경계와 같은 문어의 놀라운 능력을 지적합니다. 지구 생명의 기원이 현재 진행 중인 과학 조사의 주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계 사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내용은 생명의 원시 해양의 화학 반응이나 열수 분출공과 같은 자연적 과정을 통해 지구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이 유래했다는 생각은 매혹적이지만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문어나 다른 복잡한 유기체가 우주에서 기원했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려면 추가 연구, 분석 및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로파 탐사 임무는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명의 흔적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곳에서 생명체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지구 너머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은하계와 그 너머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학자와 우주국이 착수하고 있는 흥미롭고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고급 장비와 기술을 갖춘 다가오는 임무는 이 신비한 비밀을 풀고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밝힐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유로파의 잠재력에 대한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